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기본 핵지청 기본권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인격권, 명예권, 생명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진 않죠. 근데 헌법상 기본권 인정되고 있죠. 평화적 생존권은 그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고요. 기본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다 틀렸죠. 자, 난민권은 이제 독일에는 인정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난민권이 헌법상 기본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겁니다. 자, 기본권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기본권보다 법률이 더 상위라는 뜻인데요. 틀렸죠? 법률이 기본권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돼요. 기본권이 더 상위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절차 법규 같은 경우는 이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성이 있고 제도 보장성이 있죠. 그런데 절차 법규는 그 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성격이에요. 자, 우리나라 학설판에 따르면 제도 보장에서 제도는 그 최대한 보장이 아니고 기본권은 최대 보장이지만 제도는 최소 보장이죠. 틀렸습니다. 자,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국민. 자, 기본권의 보유 능력은 민법상 권리 능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초기 배아 같은 경우는 기본권이 없죠. 생명권도 없습니다. 초기 배아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 의무는 인정된다고 보고 있죠. 자, 태아의 경우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생명에 관해서는 기본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기 배아 같은 경우는 생명권에서도 기본권이 없다고 봐요. 자, 아동은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라도 기본권이 있겠죠. 자,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성이 인정됩니다. 자, 입법자가 선거령을 제안하는 것은 기본권 보유 능력이 아니고 행사 능력이죠. 그래서 미성년자도 기본권을 보유할 수는 있는데 선거권 같은 경우 행사만 못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없죠. 헌법상 기본권이 없으니까 헌법소원 청구를 못합니다. 자, 다만 외국인이 어떤 침해를 권리에 관한 침해를 당했을 때 헌법상 기본권이 없으니까 헌법소원 청구를 못하지만 일반 법적 권리가 인정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헌법소원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법원의 일반 제소는 가능합니다. 자, 근로관계 형성되기 전에는 아무런 헌법상 기본권이 없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 자, 그러나 이제 법률에 따라서 정부의 허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때는 이제 기본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때 그 외국인한테 어떤 기본권 인정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이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는 사회권이에요. 사회권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 조건, 이런 거는 요구할 수가 있죠. 그건 자유권성이란 말이에요. 자유권성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호주의에 관련되어서 청구인이 출신 국가에서 보호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을 기본권 주체성 자체를 부정해서 뭐 생명권까지 부정하고 죽여버려도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외국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생명이라던가 기본적 인권, 인간의 권리는 주체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틀렸습니다. 자, 사증을 발급할 때, 여권 발급할 때 그 중국 사람들한테만 다르게 발급해서 우리나라 불법 취업하지 않겠다 각서를 받죠. 그거 합헌으로 받습니다. 자, 외국인도 최소한의 근로조건 요구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인간의 권리입니다. 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권이 명문 규정이 없죠. 자, 그러나 이게 행복추구권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인정이 되긴 돼요.
외국인도 당연히 자녀 교육에 관해서 기본권이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 그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지만 직장 선택 자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권리입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무제한적 인정하는 건 아니고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제한적으로. 무제한 그럼 틀린 말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데 2개월 3회 제한 가능하죠. 2개월 내에 직장을 선택해라. 3번까지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못하게 한 게 아니죠.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직장 변경 횟수니까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불법 체류자도 인간의 권리에 한해서는 외국인에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불법 체류자에게 대해서도 인간의 권리 중에서 뭐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기본적 인권들은 인정해 줘야 돼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 인정을 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뭐 변호인 조력권이라던가 재판 청구권이라던가 신체의 자유라던가 거주의 자유라던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헌법상 기본권에서 제외되는 거죠. 자, 자격제도에 관해서 기본권 주체성 없어요. 외국에서 의사였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의사 자격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 자기 나라로 우리나라를 출국한 것이 확인되고 나서 14일 내에 보험금 형태로 지급되죠. 왜냐하면 불법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합헌이죠. 자, 법인입니다. 자, 법인의 경우 인격권 인정되죠. 근데 인간의 존엄 가치나 행복 추구권은 성질상 인정될 수가 없어요. 법인에게. 자, 자연인은 자연인으로서 감성과 관련된 기본권 이런 건 법인에게 성질상 적용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행복 추구권 이런 게 있겠죠. 자, 인간의 존엄 가치는 그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래되는 인격권은 법인에게 인정될 수가 있어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기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영화인협회는 법인이죠. 기본권성이 있어요. 근데 감독위원회는 내부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팔다리죠. 내부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의 능력이 없답니다. 헌소 청구할 수 없어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헌법상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구성원을 위해서 한다거나 구성원을 대신해서 청구를 못해요. 법인기 없는 사단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자, 축협 중화회는 공법인성도 있지만 사법인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죠. 자, 국회 노동위원회나 서울시의회는 국가기관이라서 기본권이 없고요. 의료보험조합, 농지개량조합 또나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개는 공법인 순수 공법인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없습니다. 농지개량조합도 순수 공법인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없어요. 자,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일반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기본권 주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가능하죠. MBC 문화방송도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국립서울대학교는 공법인이에요. 공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권 관련되어서 기본권 주장할 수가 있죠. 자, 교수는 대학교의 내부 기관이 아니죠. 대학과 이제 대등하게 계약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수나 교수에도 대학과 별개로 기본권, 대학의 자율권에 관한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공법인은 원래 기본권이 없죠.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데 사지 독립, 사경제 활동, 그 다음에 지배복종 관계, 그런 국가 독립한 관계, 사지 독립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법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없지만 사지 독립의 경우는 기본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까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지 독립의 경우에도 기본권이 절대 없습니다. 공법인과 다르죠. 그래서 지배복종 관계 선입되는 경우에도 기본권이 없다요. 국가나 지자체는 없습니다. 자, 지자체의 기본권 주체될 수가 없죠. 자, 국가 기관인 국회 일부 조직 내부 기관이죠. 내부 기관은 그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외에도 국가 기관이라서 기본권 주체될 수 없습니다. 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어떤 구성원의 지위죠. 이런 국가기관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 공무 수행 중에는 기본권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당 활동을 할 때, 어떤 사적인 지위에서 정당 활동할 때, 정당이 사적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활동은 사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사적 활동을 할 때는 기본권이 인정될 수가 있지만 국민에 관한 봉사자로서 공익으로서 헌법 기관으로서 일을 할 때는 기본권이 없어요. 따라서 전자가 이거죠. 전자의 지위에서는 기본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선거운동 관련되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당 활동이에요. 정당 활동, 사적 활동이라서 이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를 당했을 때는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정당입니다. 자, 정당은 이제 사적 단체로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이지만 사적 단체니까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정당의 경우에도 기본권성 인정되긴 하는데 생명, 신체처럼 사람한테만 인정되는 기본권은 없어요. 따라서 생명, 신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죠. 자, 정당은 등록이 된 경우에도 보호를 받지만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취소가 된 경우에도 여전히 사적단체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성을 인정받습니다. 자, 정당은 기본권성 인정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자,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 정당이죠. 정당 같은 경우도 기본권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틀렸죠. 자, 기본권의 효력입니다. 대국가적 효력. 자,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되죠. 기본권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입법권도 기본권에 구속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개 다 기본권에 기속돼요. 자, 국가의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전부 다 기본권의 효력에 다 미칩니다.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뜻이에요. 기본권이 상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만 사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인과 똑같은 활동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에 따라 보호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법원에다가 제소해야 되는 거고요.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직접 효력설도 있고 간접 효력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죄추정 원칙처럼 처음부터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된 것들, 사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떤 형사 처벌에서 국가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들은 사인 간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어요. 국가에 대해서 대국가적 효력만 인정되고 대사인적 효력은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무죄추정 원칙. 자, 국가배상도 국가에 청구하는 거죠. 형사보상도 국가에 청구하는 거죠.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인과 관계는 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입니다. 자, 헌법상 기본권은 여기 사적, 여기 사인 간의 사적 법률 관계에도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적합하게 규율돼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사법을 만들 때에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따라서 사법상 일반 원칙은 사적인 관계에서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 간접 효력설이 통설판례죠.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해야 돼요. 사적 단체에서 여성 회원의 경우 이렇게 어떤 사적 침해를 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헌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평등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항상 간접 효력설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사법 관계에 따라서 규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사기업에 침해를 당했어요. 그럴 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사적 관계니까 간접 효력설에 따라서 사법에 따라서 일반 법원 가서 구제받아야 됩니다. 헌법소원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기본권의 갈등입니다. 먼저 기본권의 경합. 자, 기본권의 경합은 하나의 주체가 여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죠. 동일한 주체.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를 주장할 때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니까 충돌이 아니라 경합이죠. 자, 기본권 경합이 있을 때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특별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가장 밀접한 기본권이 무엇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최강 효력설이라는 거는 기본권이 최강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권이 최강의 효력을 가지니까 제한의 가능성은 보다 더 적어지는 겁니다. 자, 특별 기본권. 고무단위권과 직업의 자유는 고무단위권이 특별 기본권이죠. 사생활 비밀 중에서 통신의 비밀이 더 특별 기본권입니다. 안전벨트를 맬 자유는 사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사생활 양심과는 관계가 없고 위험하게 스포츠를 즐길 권리로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서 행복 추구권 일종이에요. 그래서 특별 기본권이 없으니까 보충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자, 주된 기본권. 자, 극장 영업을 금지했는데 극장 영업이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될 때는 직업의 자유가 제한받고요. 비영리로 운영될 때는 예술의 자유가 제한받죠. 따라서 직업의 자유랑 예술의 자유를 둘 다 판단하기로 한다 이렇게 봤죠. 자, 병역 거부자에 관한 판단을 했는데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거고요. 종교의 자유를 제한받은 거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은 겁니다. 근데 청구인들 중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둘 다 판단해 주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을 했죠. 자, 수용자가 작성을 하는 표현은 허락을 해주면서 외부 반출을 불허했으니까 이 사건에서 밀접한 기본권, 제한받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통신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자,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로서 제한을 했습니다. 이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양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거기 할아버지들이 양로에 입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입소할 수 없지만 다른 양로원 가면 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습니다. 자, 금연구역 지정은 음식점을 폐쇄하거나 뺏어간 게 아니고 음식점 영업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건 거죠. 자, 기본권의 충돌입니다. 자, 기본권 충돌은 서로 다른 주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여러 개 주장하는 것은 충돌이 아니라 경합입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훔친 것은 예술의 자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도둑질인 거예요. 충돌 없습니다. 자, 이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익형량, 규범조화 방식. 그중에 첫 번째 이익형량 방식입니다. 자, 이익형량 판례는 세 가지가 딱 있죠. 협명권, 수업권, 단결권. 그중에 먼저 협명권. 자, 협명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없으나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흡연권과 협명권은 대등한 효력이 아니에요. 협명권이 상위 기본권입니다. 자, 따라서 흡연권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협명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협명권이 흡연권을 부정해서 안 된다는 거니까 흡연권이 상위 기본권이라는 뜻이 된단 말이죠.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협명권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협명권이 상위니까
현명권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흡연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 되죠. 자, 학습권과 수업권은 대등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더 상위 기본권이고 교원의 수업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권이 더 상위 기본권이죠. 자, 두 개가 충돌할 때 규범조화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익 형량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학권이 상위 기본권으로 이긴다고 봐야 돼요. 자, 적극적 단결권하고 적극적 단결권은 대등한 기본권이에요. 뭐가 상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하고 개인의 소극적 단결권이 있으면 적극적 단결권이 소극적 단결권보다 이게 우선하죠. 그래서 이게 상위 기본권이 됩니다. 이게 유니언샵 조항 8입니다. 자, 이제 세 개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규범조화 해석은 이제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자, 과잉금지 원칙은 이익 형량 방식이 아니고 규범조화 방식이에요. 애초부터 이제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전혀 충돌을 조정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낙태나 사형이 있죠.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해요. 자, 친양자 입양을 할 때 친생 부모는 동의를 할 권한이 있고요. 친양자는 친양자로 들어갈 권한이 있죠.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하죠.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규범조화 방식인데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조화롭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고요.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일반 입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도 상위 기본권이라 보면 안 되고요. 채무자랑 채권자가 서로 충돌할 때 규범 조화 해석에 따라서 동의를 받으면 그렇게 이제 해결합니다. 상위 기본권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존입학교에서 종교 교육의 자유가 있고 학생은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있고 두 개 충돌하죠. 이럴 때 학생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는 한도 내에서 조화롭게 종교 교육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규범조 해석이에요. 자, 국민의 알 권리, 정보를 공개해라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이제 비밀의 주체는 자기 정보를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요. 두 개의 기본권 충돌하죠. 그래서 두 개를 자유롭게 조화롭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적 신상을 털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조화롭게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위 기본권 여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상위 기본권이다. 상위 기본권이란 말이 틀린 겁니다. 여기. 자, 위협하게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면 처벌합니다. 두 개 이제 기본권 또 충돌하게 되죠. 자,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기본권 제한의 유형. 자,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기본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37조 2항은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죠. 자, 기본권을 제한할 때 원칙은 법률에 따라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법률에 근거를 둔다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법규 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꼭 이런 법규 명령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고 행정규칙으로도 가능해요. 만자가 틀렸죠. 자,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무조건 위헌은 아니죠.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야만 위헌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반드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 대통령 국가 기능권 행사 시 기본권 침해 직접 관련되면은 헌법소원 청구 가능합니다. 자, 원래 대통령의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법이죠. 근데 긴급 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되니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기본권 제한의 형식.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이게 원래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원래 틀린 말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그랬으니까 만자를 써도 맞는 말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를 두면 되고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죠. 명령 규칙 형식도 가능합니다. 명령 규칙 형식으로 하는 거 뭐예요? 위임입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률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조직 규범이 조직 규칙이거든요. 규칙. 조직 규칙의 경우도 법률에 위임을 받으면
어떤 그 법률 여부의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규범 자체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야만 근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자, 목수애법이죠.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인정돼야 되고요. 둘째, 수단의 적합성 인정돼야 됩니다. 수단, 방법, 적합성 인정돼야 되는데 이 방법의 최적인가는 최소 침해 원칙에서 따져보게 되죠.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은 유효한 수단인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최적인지 합리적인지는 해법에서 따지게 됩니다. 그 수단이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거나 효율적일 필요가 없어요. 수단이 가장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는 최소 침해 원칙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서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에서는 효과가 있는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소 침해 원칙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단 침해 정도가 적은 방법에 관한 규제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안 되면 그 다음 침해 정도가 큰 여부에 관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일체 배제한다는 것은 일률적이고 뭔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엄격한 심사 척도 적용한다만. 자, 여기 범죄 설집에서 법정형 있죠. 법정형. 법정형은 그 법에다가 정해놓은 형벌의 그 양이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입법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뭐 사형으로 할지 징역으로 할지 크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 척도를 가지고 심사하지 않습니다. 완화된 심사로서 입법재량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가 그 두 문자를 따졌죠. 총 8개 플러스 최신 판례 2개까지 10개가 있어요. 자, 먼저 동성동본제도 목적의 정당성 부정. 혼인빙자 간음죄도 목적의 정당성 부정. 자,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후방 착석 요구행위 이것도 목적의 정당성 부정. 자, 이것도 촬영하기 경우 기자들로 하여금 그 피해자를 촬영하도록 허용한 경우 목적의 정당성 부정. 자, 기초위원회 한해서만 정당 지지 추천을 금지했죠. 이것도 목적의 정당성 부정. 요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한 판례는 그 둘 다 위헌인 판례가 2개가 있는데요. 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아닌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어서 위헌됐어요. 근데 공무원인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한 경우는 목수는 동그라미고 해법이 X라서 이제 위헌이 됐죠. 그래서 이건 공무원 아닌 교원에 관한 단결권 제한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돼서 위헌됐습니다. 자, 옛날 그 7차 유신헌법 때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 조치 이것도 목적의 정당성 부정됐습니다. 자,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경우도 목적의 정당성 부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를 이제 예전 판례 8가지를 봤죠. 자,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아니한 거 수단이 적합하지 못하다 봤고요. 자, 퇴직급여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때 직무와 아무 관계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급여를 감액한단 말이죠. 수단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자, 선거일 180일 전에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있죠. 일체금지. 이거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기본권의 본질 침해 금지입니다. 자, 기본권의 본질은 뭐냐면 기본권마다 다 다르죠. 기본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김밥은 단무지, 찐빵은 안고. 기본권마다 본질은 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자,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면은 당연히 본질 침해가 되는 거 아니죠. 과잉금지 위반돼도 본질 침해 아닐 수가 있고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더라도 본질 침해가 될 수도 있죠. 두 개는 별개입니다. 자, 법률일부 원칙이라는 거는 법에다 근거를 두고 명령에 위임하면 된다는 건데 기본권과 관계가 있는 거는 명령에 위임하면 안 돼요.
법률로 직접 적용해야 됩니다. 직접 적어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 위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어떤 게 기본권과 관련되어서 법률에 적어야 되고 어떤 게 기본권에 관계가 없으니까 위임을 해야 되는지는 입법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고려할 사항인 거예요. 그럼 수신료 금액은 기본권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관계가 있으니까 명령이 위임하면 안 되고 국회에서 법률로 직접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텔레비전 방송 수익료는 수익자 부담금이 아니죠. 수익자 부담금은 정부가 수익을 주면서 부담금을 걷어가는 건데 특별 부담금은 세금처럼 수익을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막 걷어가는 거예요. 수신료는 특별 부담금입니다. 자, 관련 판례. 자, 서울광장 차박 사건이죠. 법률 위반 시 위배가 된다고 봤습니다. 법에도 없는데 서울광장을 차로 막은 거예요. 자, 40점 미만 꽈락제도는 합헌이고요. 거주지 기준으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도 합헌입니다. 자, 경찰 공무원 특별 권력관계에서 상부로부터 위협한 처분을 받았으면 취소 청구 소송 제기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입니다. 자, 헌법 10조에 기본권 보호 의무가 명문의 규정이 있죠.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사인의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적극 보호할 의무를 말합니다. 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두 개를 보호, 재산은 안 되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도출된다고 봅니다. 의무가 있어요. 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사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보호해줄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국가가 직접 침해할 때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 국가가 직접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나오고 기준이 다르죠. 자,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국가의 침해가 아니라 사인에 의한 침해가 있을 때 나오는 거고요. 개인의 재산 말고 생명, 신체 침해에 대해서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환경권을 침해당해도 생명, 신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에요. 자,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보호 의무 따질 때 최대한의 보호가 아니고 최소한의 보호를 했는가로 따지죠. 최소 보호라면 합헌, 과소 보호라면 위헌되죠. 자, 입법 부작위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 되고요. 그래서 사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 보호할 의무는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에요.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가 과잉금지고 사인이 기본권을 제한하면 과소보호 금지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될 때는 과잉금지 원칙. 다른 사인으로부터 침해당하는 걸 보호하는 것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죠. 자, 과소보호 금지 원칙은 최대한 실현이 아니고 최소한을 실현했냐에 대해서 완화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자, 관련 판례입니다. 자, 이게 자일의 공화국 강제 집행 사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세계 조약과 협약에 따라 집행할 수 없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각하 사건이에요.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손났습니다. 자, 국가가 직접 침해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기본권 보호가 아니에요. 자,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판례는 소음 규제를 하지 않은 것 판례 이거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봐요.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봤죠. 이거. 자, 태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한 거로 봤습니다. 자, 중과실 교통사고 난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게는 못했지만
민사보험금 배상 처리가 됐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임무는 다 했다고 봤죠. 자, 원전 개발에 관해서 과학기술부가 아니라 통상부 자원부 장관에게 승인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태평양 전쟁에 동원됐는데 국내에 동원된 사람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국가가 보상하지 않았고 국 외에 나가서 외국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만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도 기본권 보호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할 때 위생 조건을 감시했습니다. 철저히 감시했으면은 기본권 보호를 다 한 거죠. 담배도 이제 이렇게 기본권 보호 다 인정했다 봤습니다. 자, 또 기본권 보호임무 다 했다고 봤고요. 그래서 기본권 보호임무를 위반한 것은 소음 규제, 부재 꼭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다시피 다 이행을 잘 했다고 보고 있죠. 자,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입니다. 자, 인권위원회가 나왔습니다. 자, 인권위 조사 대상은 이제 행정부를 주로 감시하죠. 행정부를 감시하는데 입법부나 사법부는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 자유권이에요. 자유권과 평등권이죠. 요거를 침해당한 경우를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에 의한 침해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평등권도 심사하고요. 자, 따라서 제 자유권만 되는 거니까 모든 인권을 심사한다, 진정한다, 틀린 거죠. 헌법 이전의 모든 기본권을 심사한다, 틀린 거죠. 자유권만 됩니다. 따라서 생존권 안 되죠. 자유권만 된다고 그랬어요. 사인에 의한 차별도 그 진정 대상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침해를 당한 사람 외에 침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진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죠. 자기 관련성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소송에서는 자기 관련성이 필요한데 인권위원회 진정은 자기 관련성이 없어도 알고 있으면 자기랑 관계가 없어도 진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지랖이 넓은 기관이라고 그랬죠. 요청이 있어도 조사할 수 있지만 직권조사도 가능합니다. 자,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인권위원회 기타.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있는 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을 하면은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헌법 소원 청구는 못합니다. 자,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직권으로 필요하면 언제든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권리에 대한 그 피해를 구조하는데 그 피해 구조할 때 상대방이 원하면 구조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막 구조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에 관계없이 틀렸죠. 자, 원칙적으로 피해 진정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시정명령 못 내리죠.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다 명령을 내리지 못해요. 그건 내리지 못하고 권고를 하거나 의견 표명만 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를 하거나 의견 표명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견 표명만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고 권고도 할 수 있어요. 권고, 의견 표명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자, 인권위 통지를 미리 해줘야 되고요. 자, 비공개 원칙이죠. 원래 국회 같은 국가기관의 행위들은 전부 다 공개가 원칙인데 인권위원회 진정조사만 비공개 원칙이에요. 비공개 원칙이고 예외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권위원회는 이제 제11조 평등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11조 11명이죠. 11명이고 11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원은 정무직으로 보안 틀렸죠. 이 정무직으로 보하게 되면 자를 수가 없게 되는데 상장 받은 사람들만 정무직으로 보여요. 그래서 위원장하고 상임위원, 위원장과 상임위원, 상장 받은 사람들만 정무직으로 보하고 일반 위원들은 정무직으로 보하지 않습니다. 뭐 퇴직할 때 3분의 2 이상 찬석 퇴직하게 할 수 있고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는 이제 독립된 기관이라서 정치에 어떤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자, 인권위원일 때는 뭐 공무원 정치 못하죠. 퇴직하고 나면은 정치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다음에도 못하게 하는 것은 위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죠.